경제 붕괴에 임박했다. 여러분들이 봐도 주식시장도 좋고 뭐지? 주식시장도 뭐 계속 오르고 뭐 우리나라도 50% 우리나라 잠깐만요. 국내 증시 50, 뭐 49 이렇게 오르고 있는데 뭔 소리 하는 거야? 주식시장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하고 그런 거하고 경제 뭐 붕괴되거나 경제에 대한 이런 내용하고 비교를 하지 마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공부를 하시게 되면은 완전히 거들날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한 거 아니니까 시원하죠? 제가 이야기했으면 네가 뭘 알아? 이런 일반 오늘 TV 같이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지만 제가 얘기한 거 아니고요. 이 사람 여러분들 뭐 가끔가다 어떤 분 이 사람 잘 맞지 않아? 맞는 것도 많아요. 이 사람들아. 당신도 한번 맞춰봐. 맞는 게 있나? 아마 하나도 없을걸? 시장 붕괴 임박이다. 바로 기요사키 내용입니다. 투자자들의 6가지 원칙까지 얘기했는데요. 저는 5가지, 4가지 정도 저랑 거의 동일하게 맞고요. 2가지는 좀 저하고는 틀리다. 저도 제 생각이 있는 거고 이 양반은 지 생각이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거 6가지 중에 한 4, 5가지는 여러분들 꼭 들려주고 싶어서 오늘의 타이틀을 썼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죠. 기요사키. 미국 경제가 무너지고 있음을 지적하며 시장 붕괴 시기에 투자자들이 지켜야 할 6가지 원칙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규칙. 떨어지는 칼을 잡지 않는 것이다. 떡 떨어지는데 칼을 잡는다? 어떻게 됩니까? 손이 여기가 잘릴 수도 있고 여기가 잘릴 수도 있고 바닥이 빌 수도 있고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그런 일은 저지르지 마라. 떨어지는 칼을 잡지 마라. 그건 뜻은 특정 자산의 가격이 내려가더라도 많이 내려갔네? 부동산도 갔습니다. 뭐지? 다시 좀 오르네? 5억이었는데 3억. 다시 오르네? 3억 8천? 지금 이 시장에 3억 8천. 그러면 지금 이 시장에 3억이었다가 20% 이상이 올랐으니까 잡아? 그게 정답이지? 그 말을 하는 겁니다. 떨어지는 칼을 잡지 마라. 특정 자산의 가격이 내려가더라도 바로 욕심내지 마라. 더 내려갈 수 있다라는 그 말을 여러분들에게 누차 말씀드렸던 것이 바로 저입니다. 틀린가요? 거기에는 뭐가 필요합니까? 가격이 바닥을 찍고 아무도 원하지 않을 때까지 기다릴 줄 알아야 한다. 가격이 바닥을 찍고 완전히 더 내려가는 거 자신 있다. 왜? 경기, 시장이 안 좋으니까. 그래서 아무도 원하지 않을 때, 들여다도 안 볼 때, 그때까지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 2번째, 공부를 계속하라. 똑같죠? 몇 번을 말씀드렸습니까? 수십 번. 누구의 얘기도 듣지 않고 제가 경험한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겁니다. 공부를 계속하라. 유튜브 같은 매체를 통해 가짜와 진짜 선생님을 구분할 수 있다며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구분하지 못해서 결정한 것은 당신들의 책임입니다. 유튜브 매체를 통해 가짜 진짜 구분할 수 있다며 자신이 투자하고 싶은 분야에 대한 공부를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내가 뭘 하고 있는데 가짜 이거 봐라 이 말 봐라 어머머 이 자식 이건 절대 맞지 않는 말이야. 이 구분 못하 이 말 맞아. 그럼 그 말 듣고 가서 하시면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죠? 손해를 보거나 쪽박 찰 수 있죠. 그거는 본인의 선택이며 본인의 잘못이기 때문에 누구한테 얘기하지 마셔야 돼요. 본인이 알아서 하시면 돼요. 공부가 덜 됐다는 얘기입니다. 판결을 할 줄 모르는 거는. 자, 3번째 규칙은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는 것이다. 제가 왜 웃는지 아시죠? 여태까지 제가 드렸던 말 3가지가 여기 나옵니다. 새로운 친구들. 그 전에 만나가지고 쓸데없이 커피 마시고 밥 먹을 때 친구들 험담이나 하고 자식들 내 자식 최고 네 자식은 별로 우리 집안 되게 멋있어 니네 집안 뭐 이런 얘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새로운 친구를 사귀라는 거예요. 특히나 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당신과 같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과 새로운 친구들이죠. 그런 사람들과 사귀고 친구가 되어야 한다. 제가 했던 얘기 그대로 하고 있죠.
다만 정부가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하기를 기대하는 마르크스주의자들과 맹목적인 비난말을 인삼는 사람들은 멀리해야 한다. 경고를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정치에 대한 거 흐트러져서는 안 됩니다. 부자가 되려면 공부를 하라. 정치 공부하셔야 됩니다. 어떤 정권이 되느냐에 따라 세금을 얼마를 내고 부동산은 어떻게 바뀔 것이고 장사는 어떻게 되고 대출은 어떻게 받을 것이고 이게 빚이 많아가지고 망할 건가 안 망할 건가. 망하게 되면 바로 자산 폭락. 내 집이 10억이었는데 엊그저께 오마이갓 3억이 됐네. 7억이 3억밖에 안 나갔던 집이 7억까지 거품이 갔던 거죠. 근데 그걸 유지하려면은 정권이 잘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정부를 신뢰하거나 뭐 이런 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마르크스주의자. 마르크스 아죠? 예? 맹목적인. 계속해서 비난만 하고. 예? 전체주의로 간다고 내가 말씀드렸죠? 좌파가 이번에 되게 되면 전체주의. 개인은 없고 이 오직 생각을 못하게. 빨갱이 정권은 아니라고 하지만 전체나 빨갱이나 공산당이나 거의 비슷한 정권이에요. 예? 다 똑같이 놀아준다. 부자는 없다. 부자가 어떻게 없습니까? 부자가 이미 떠나죠. 수천억은 이미 떠났고 수백억도 이미 일부가 떠나 있습니다. 눈치 보고 있죠. 3년 남았습니다. 3년. 저도 눈치 보고 있죠. 그래서 마르크스주의자의 맹목적인 사람 비난, 좋은 얘기를 해주면 그런 얘기를 들으려 하지 않고 모욕목적으로 싸움질만 하면서 뭐 가난한 사람들 뭐 어쩌고 저쩌고 부자가 안 되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세금 한 푼도 안 내는 부자들이 다 사라진다? 우리나라는 어떻게 될까요? 자, 네 번째는 부업을 시작하는 것이다. 저도 이것도 동의합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랬죠. 집구석에 앉아있지 말고 밥이나 해주고 그런 거 하지 말고 무조건 공부하면서 뭘 해야 될까? 60에도 할 게 있고 70에도 할 게 있어요. 건강만 하면 뭐라든 할 수 있어요. 굳이 돈을 안 번더라도 봉사를 하면서 다만 한 달에 100만 원 받을 수도 있고 바닥에 무슨 휴지를 집으면서도 한 달에 100만 원 받을 수 있어요. 열심히 안 하니까 문제지만. 그런 할머니 할아버지들 많이 봤어요. 사쿠라로 하고 다니는 할머니 할아버지들. 그게 진정성이 없어서 그래요. 우리나라가 그렇게 잘 살았나요? 이제 못 살게 되니까 그것도 이제 일자리 없어진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래서 AI가 수백만 개의 일자리를 없앨 것이며 직장을 잃을까봐 두려워하는 대신 작은 사업일지라도 사장이나 기업가가 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저도 여러분들에게 늘상 만들어서 이 이야기를 드렸던 내용입니다. 다섯 번째, 훌륭한 선생님을 선택하라. 말씀드렸죠? 멘토. 저도 인생에 멘토가 없었습니다. 생각해보면 해외에 있는 페렌치오 사장이나 워런 버핏, 조지 소로스 뭐 이런 여러 사람들의 책이 저의 멘토이기도 했죠. 거기는 한편으로는 부동산 부자였던 트럼프도 있었습니다. 물론 트럼프와 함께 책을 냈던 기요사키도 있었습니다. 당시마다 멘토가 바뀌긴 했지만은 그 사람들의 어떤 짤막 여러 가지 경험에 의한 짤을 저도 머리에 두고 행했다라는 그런 훌륭한 스승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때마다 안 좋게 내가 갈 수 있는 일도 있고 또 절망에 쌓일 때도 있습니다. 누군가가 좋은 이야기 그리고 다시 힘을 얻게 할 수 있는 에너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선생님. 그래서 기요사키는 선생님이 누구인지는 상당히 중요하다. 유튜브에 좋은 선생님과 나쁜 선생님. 요즘은 유튜브에 정보가 다 나오기 때문에 정말 우리는 세상이 편리해졌어요. 너무너무 편리해졌어요. 네? 그래서 좋은 선생님과 나쁜 선생님 많은 만큼 유튜브에 신중하게 골라서 결정해 그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봐라.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섯 번째, 조금 저하고 내용이 틀립니다. 이 사람은 달러와 유로, 엔, 페소를 가짜 화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떨어지는 건 맞습니다. 달러도 시간이 지나면 1,400원에서 1,300원, 1,300원에서 1,200원. 그거는 달러라는 거에 현재 돌아가는 이 경제에 맞춰서 떨어지는 것이 이게 가짜 돈이기 때문에 화폐가 여기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유로도 마찬가지고 엔화도 마찬가지고 페소도 마찬가지고 모두가 가짜다. 이 사람은 여기에는 정신이 나갔다고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가 주장하는 건 지금 오를 대로 오른 일본말로 이빠이 그걸 얘기를 안 하려고 그러다가 지금 가득 오른 가득 올라져 있는 금을 사라. 그리고 은을 사라. 비트코인을 사라. 한 번 내려가면 비트코인 저번에 무슨 뭐 우리나라 지금 대단히
8만 원까지 올랐다가 지금 6만 원, 5만 원대까지 내렸다. 지금 다시 6만 원대라고. 이렇게 노름 같은 이런 걸 해라. 저는 이거는 반대입니다. 금은 너무 높기 때문에 저는 이자도 안 나는 금. 엔화나 똑같죠. 엔화나 똑같죠. 금은 내리면 비트코인처럼 굉장히 많이 내립니다. 또 물론 몇 년 동안은 금이 보유를 해도 저는 안전하다고 봅니다. 여러 가지 지정학적인 문제라든가 경제가 이렇게 흐트러져 있을 때는 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사람들이 3,000원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뭐 그렇게 가고 있습니까? 도로 내렸다가 2,300.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금이 나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낮을 때 투자를 해놨다면 좋았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다.